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출곧 이번 주 들어서 내림세입니다. 닷새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은행주들의 실적 부진, 여기다가 스위스의 중앙은행의 최저 환율제 폐지, 그리고 유가의 또 급락,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금요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네, 코스닥의 신고가 랠리 여부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시총 기준으로 이제 코스닥이 154조 원에 육박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랠리가 이어질지 여부가 좀 관심권일 것 같아요. 지금 거래일수 기준으로 개장하고 나서 10거래일 동안, 새해 들어서 10거래일 동안 7.07%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리포트가 있는데, 이제 연초에 LIG 투자증권의 지기호 센터장, 이분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목균형표 이츠모쿠 차트를 이제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유명세를 탔던 분인데요. 기술적 분석의 대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해 이제 코스닥 전망을 하게 되면서 2002년에서 14년까지 13년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월 달에 D+11이 좀 딱 어제입니다. 어제 10거래일 때 평균 수익률이 13년 평균으로 4.01%로 높아졌다가 월말까지는 조정을 보였었고, 다시 이제 D+30일에, 그러니까 1월 30일 정도에 가면 4.09%, 개장하고 나서 30일이니까 2월 중순이 가야 한 4.09%까지 올라간다라고 통계치를 공개했는데요. 저 13년치의 평균치 통계가 맞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어제 정도의 고점이 나왔을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야 될 것 같고요. 2월 중순까지는 하락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점들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통계치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시세 흐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먼저 이제 스위스 은행의 금리 0.75까지, 마이너스 0.7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디플레 대책을 환율 방어에서 이제 통화 완화, 다시 양적 완화로 좀 더 돌려섰는데요. 3년 4개월 만에. 자, 이 부분이 일단 엔화를 116엔까지 내려가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보셔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어제 인도 금리 내리고 또 중국의 추가 부양 얘기 나왔던 것과 연결되게 되면서 글로벌하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다는 쪽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는 현대차가 오전 10시에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납니다. 금액이 지금 4에서 5조 원 단위이고, 만약에 그게 이제 통과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연간으로는 현대차가 1조 원 정도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건이거든요. 상당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오전 10시 이후로 판결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들 TSMC랑 인텔이 실적 공개했는데요. 다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또 주가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볼만한 재료 같네요. 특히나 코스닥 쪽은 지금 신용잔고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하이고, 전고점에 대한, 이 고점에 대한, 저항선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리라서 오늘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좀 봐야죠. 자, 지수는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 지수는 9.48포인트의 내림세 1897선의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강하네요. 플러스권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13포인트가 오른 582.52포인트 선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코스피 쪽에 급락, 현대모비스나 한가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허연이 시총 상위주들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현대차 그룹주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전 10시에 있을 판결문 앞두고 경계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는 1.15% 정도, 그리고 기아차가 1.14% 정도 밀릴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도 0.8% 정도이고요. 모비스는 지금 14% 정도 하락인데요. 지금 예상 체결 수량이 한 15,000주 정도. 어제의 전체 거래량을 보시면 안 뜨네요. 글쎄, 일단 허수일지는 일단 개장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글로비스는 0.2% 정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보시면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권입니다. TSMC랑 인텔 쪽 실적이 잘 나왔고 해서요.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샤오미가 지금 하이엔드급으로 아주 고가의 핸드폰 지금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샤오미 자체도 이제 베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샤오미를 또 중국 내에서 베끼는 업체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샤오미가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그런 뉴스 봤습니다만 어쨌든 뭐 샤오미도 지금 고가 핸드폰으로 전략을 조금 수정한다고 하는데 삼성한테는 조금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은 반도체 쪽 보면서 이제 부합 나올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2.84% 정도 약세 출발될 것 같습니다. 48,100원 선까지 밀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 그룹주들, LG 디스플레이는 강보합권 정도이고요. 이노텍하고 LG전자는 좀 밀려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다시 한 5% 정도 밀려서 나왔는데요. 금호석유나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들 약세로 출발될 것 같고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밀립니다. 현대미포는 어제 사우디 쪽에서 지분 7% 취득이 공시가 되게 되면서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 또 혼자 조금 플러스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건설 쪽은 뭐 대림이라든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좀 약한 상황에서 GS건설은 3.2% 정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이마트, 카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한 4%대 플러스권, 현대모비스는 지금 낙폭 많이 줄이면서 한 6% 정도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지수는 582선에서 한 1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으로 개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주시죠. 네, 자, 코스닥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였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상황인데요. 오늘 또 한 번 이제 상승 시도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역시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수혜격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다음 카카오 0.26% 플러스 나올 것 같고요. 게임 쪽에서는 뭐 웹젠이라든지 썬데이토즈, 넥슨GT 좋습니다. 그리고 YG엔터나 CJENM, SEM, 또 GKL까지 강세로 출발될 것 같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들 보시면 뭐 인바디나 하이로닉 그리고 뷰웍스 뭐 강세권입니다. 그리고 산성 LNS 최근에 흐름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연결되는 흐름들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요. 오늘 한 1% 정도 상승 출발될 것 같고요. 에코에너지나 뭐 이스트소프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콤이라든지 뭐 BH 뭐 이런 쪽도 샤오미 쪽 모멘텀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또 BH는 오늘 삼성전기랑 같이 샤오미 모멘텀 받겠다 해서 매수 추진 나왔었는데 호가가 일단 양호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 쪽에서는 미디어플렉스하고 NEW 뭐 강세권이고요. 셀바이오트 같은 경우도 6만 원. 1월 16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주들 실적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 부진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런 종목군들, 이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한 3에서 5%가량 밀리는 그 모습이 나왔고요. 그 스위스와 연관된 그 종목군들도 은행주들 급락이 좀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애플의 미즈호 증권에 투자액의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애플도 2%가 넘는 하락권의 모습이 나왔고 페이스북, 야후 이런 종목군들도 2% 넘게 밀렸습니다.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또 이끄는 그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 특징이고요. 인텔의 경우 지금 호실적이 발표가 좀 되긴 했는데 4분기 실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1분기 전망이 조금 예상치를 좀 밑돌게 발표가 좀 되고 있어서 시간에서도 인텔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 될 그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유가는 내렸습니다. 유가는 한 4.6%가량 크게 급락이 나왔고 금값도 2% 넘게 오름세가 펼쳐졌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 쪽에서 환율이 8원 40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1,076원 5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스위스 이 최저 환율제 폐지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엔달러 환율 116엔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엔화 강세 속에 우리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대로 좀 연결하면서 출발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급락권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1원 30전의 하락 1,072원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던 일본 증시 지금 1.73%가량의 마이너스권으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의 강세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차익 매물을 많이 받고 있고요. 미증시도 떨어졌다는 점 여전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주들 중심으로 좀 내림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자, 선물 시장의 움직임 좀 살펴보죠. 지금 선물 지수는 2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허연님. 네, 자, 어제 야간 거래 저가는 1.35 정도 마이너스권이었었는데요. 우리는 좀 더 낮게 출발하네요. 지금 2.05로
캡 하락 출발해서 현재 2.70까지 장중 저점 터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200계약 매도하고 있고요. 베이시스는 계속 안 좋은 국면이 1월 내내 진행되는데요. 비차익으로 한 500억 정도 매도되게 되면서 532억 정도 프로그램은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 상황 또 봐야죠. 지금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0.3% 정도 밀립니다. 뭐 하이닉스가 한 3.2% 정도로 약한 흐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4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아요. 지금 1조 한 6천억대까지도 보고 있는 쪽이고요. 사상 최대 실적 얘기되고 있는데 뭐 글로벌한 흐름들 약세권으로 나오게 되면서 같이 연동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1.7%, 또 기아차 1.7%, 현대모비스가 2.3%, 현대위아가 1.3% 밀립니다. 대부분 이제 다 하이스코 빼고는 현대제철까지 다 약세권인데요. 아무래도 통상임금 소송 관련한 판결문 앞두고 일단은 경계 매물이 좀 나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한 4.6% 정도 밀려서 출발이 되는 마감이 됐는데요. 대부분 다 관련주들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조선주 먼저 보시면 현대미포 0.7%, 또 대우조선 1.18% 밀려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1%대 하락, 또 OCI나 롯데케미칼, S오일, SK이노베이션까지 약세권입니다. 고려아연은 금값이 2% 이상 반등했는데요. 뭐 좋습니다. 1260달러까지 온스당 올라가는 상황인데 오늘 고려아연 2.84% 강한 흐름입니다.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고려아연은 예상되고 있는데요. 뭐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 관련해서 역시 항공주들 좀 양호한 흐름세인데요. 아시아나랑 AK홀딩스 또 한진칼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새해 첫 수주 베네수엘라에서 따냈는데요. 뭐 상당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GS건설 그 모멘텀 받으면서 5.5% 급반등인데요. 21,000원 선까지 회복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나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세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원화가 아주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주들 특히 음식료 관련해서는 좀 좋습니다. 일단은 뭐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든지 환율 부분 뭐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리온 오뚜기 오일, 롯데칠성 또 좋은 흐름세이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코스맥스 전체적으로 실적이 4분기에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데 역시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NG가 어제 보고서 형식으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예상치보다 11%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한 실적 공개했는데요. KTNG 1.78% 강세권으로 좀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통신 쪽에서는 일단 LGU 플러스 최근에 이제 그 핀테크 쪽 수혜로 좀 이제 올랐다가 12,000원 선에서 좀 주춤하는 흐름세인데요. 오늘 또 12,100원 선 호가되고 있고요. 어제 아주 강했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0.7% 정도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뭐 LG, KT 같은 경우도 뭐 시장 대비로는 좀 부진한 흐름 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부품 쪽에서는 삼성전기 오늘 뭐 사보전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역시 시장에서 뭐 큰 흐름으로는 같이 연동된 흐름인 것 같아요. 0.7% 밀려납니다.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현대리바트가 어제 급락한 이후에 오늘도 좀 추가로 안 좋은데요. 4% 뭐 급락권인데 뭐 실적 부진 얘기 나왔었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한샘이라든지 한일시멘트, 삼화페인트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한 1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하락 종목수가 한 365개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하이닉스 하락폭이 큽니다. 이 매도 상위 창구 5개 창구 중에서 4개 창구가 외국계가 지금 차지가 될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도도 거세고 지금 3.6%대 마이너스권. 인텔의 실적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전망이 좀 부진했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 좀 영향을 좀 받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텔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른 쪽 수급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나쁘진 않았고요. 또 이제 1분기 가이던스도 사실 이제 증권가 전망보다 조금 낮았던 상황인데 그 폭이 매출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재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외국인 쪽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돌발 악재가 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이닉스 어쨌든 지금 한 4% 정도 밀립니다. 지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는 뭐 밴더가 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TSMC가
글쎄요, 이제 그 IR이 정확하게 제가 원문을 다 못 읽어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멘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적 공개 이후에 인텔하고 TSMC 쪽에서 뭐 증설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좀 추가로 됐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밀린다고 그러면 아마 공급량 확대라든지 이런 쪽들 1분기에 단가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일단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아마 하이닉스한테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뉴스플로어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21선, 60일선마저도 현재 이탈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급등하는 종목 있죠. 재료가 있는 이 GS 건설 지금 4.75%가량 급등이 나옵니다. 수주 소식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 주가는 워낙 좀 많이 떨어진 그 구간인데요. 네네. 일단 뭐 가스전이네요. 가스 플랜트라서 이제 그 원유 관련 플랜트는 아닌데 어쨌든 뭐 가스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GS가 가스 플랜트를 많이 해봤는지는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이쪽이 일단 따오긴 했는데 또 예전처럼 한 번 더 괜히 따와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들이 많았는지를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드시. 그래서 마진율이 적정하게 확보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주만 많이 해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아닐 것 같아서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올라가는데 좀 보시고 공시들 다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가스 플랜트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고 마진율이 어땠는지를 좀 점검하시고 좀 홀딩하실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또 카프로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어떤 재료로 움직이는지 또 앞으로의 그 연속성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글쎄요, 워낙에 작은 종목이라서 이 스몰캡 소형주라서 체크는 못했습니다. 어제 일단 올랐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아는 내용은 나일론 뭐 소재하는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플로우들이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멘트는 어떻게 뭐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종목들 조금 더 점검해 보면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그 금값이 많이 강세로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3.9%까지 상승인데요. 지금 금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섞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로존에서 이제 22일 날 스위스가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양적 완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 일부 자금은 금 쪽으로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당히 지금 엔 강세 가는 거 보면 리스키한 부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수요까지 이제 금 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서 단기 랠리 이어지는데요. 고려아연한테는 뭐 금, 은 가격 랠리 나오게 되면 좀 좋은 재료가 아닐까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게임주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파티게임즈가 역시 뭐 다 대부 시스터스나 파티게임즈나 다 중국 모멘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파티게임즈가 6.7% 정도 강합니다. 41,0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대부 시스터즈 단기에 5만 원 터치하고 좀 많이 밀렸었는데 조정이 있었는데요. 오늘 1% 반등입니다. 그리고 넥슨GT, 썬데이토즈, 웹젠, 뭐 게임빌 컴투스 전체적으로 오늘 디지털 컨텐츠 쪽 업체 중에서 게임주 좋은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음원주들도 같이 좀 좋았던 흐름세인데 오늘 네오이즈 인터넷은 좋은 반면에 로엔하고 KT뮤직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의료기기 쪽 포함해서 좋은 흐름세인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이제 36만 6,300원, 이틀 전에 이제 37만 원에서 찍었었는데 그 고점을 한번 이제 보러 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인바디가 다시 CES 이후에 급등했다가 최근 하수 정도의 좀 조정을 줬던 상황인데 오늘 다시 3% 정도 반등 시세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아주 급등했던 하이로닉하고 메디아나는 조금 주춤한데요. 하이로닉이 0.9% 좀 쉬고 있고요. 메디아나는 0.7% 강한 흐름입니다. 휴비츠랑 뭐 이런 쪽들도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oT 관련해서는 엔텔스가 이제 2만 원까지 드디어 회복을 하네요. 2만 400원 선. 하나데트 스몰캡 팀에서 굉장히 좀 밀었던 종목인데요. 연초 새해 들어서도 상당히 랠리 이어집니다. 지금 3%가량 강한 흐름세이고요. TPC 쪽에서도 지금 그 3D 프린팅 관련해서도 TPC가 1.7% 강세, 그리고 이제 이스트 소프트도 1%가량 뭐 보안이라든지 게임 쪽 컨셉 몰려있는 쪽들이 같이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 쪽에서는 다음 카카오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지금 0.7% 밀려서 15만 3천 원권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홈쇼핑 쪽은 또 약세권 나오는데요. CJ 홈쇼핑이랑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1.2%, 0.9% 밀려납니다.
통신 쪽에서 SK 브로드밴드 최근 랠리 흐름 뭐 이어지는데 오늘도 한 1%가량 올라가고요. 또 그리고 이제 LED 관련해서는 서울 반도체가 계속 한 19,000원 후반선, 2만 원 선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 같은데요. 오늘 2.26% 상승하면서 24,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테마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관련해서는 정부 쪽에서 가금류 이동 제한 얘기 나왔는데요. 오늘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바이오가 3.6% 상승권이고요. 대한유팜이 3.5%, 이글벳, 중앙백신 8호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맥스라든지 현대통신, 뭐 르네코 이런 쪽들, 뭐 IoT 관련해서 스마트홈 관련주들 계속적 흐름세가 좋고요. 로봇 쪽에서는 손정희 회장이 이제 그 로봇 소개했던 상황이고, IoT 관련해서도 로봇 관련 기대감들도 연결된 흐름인데요. 오늘 유진 로봇이 6.6% 급등하면서 뭐 4거래일 연속으로 양봉 만들면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동부 로봇이 4.7%, 또 큐렉소라든지 1위도 올라갑니다. 특히 큐렉소는 이제 의료용 로봇까지도 연결된 흐름이라서요. 헬스케어 쪽으로 좀 해석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AI 관련해서는 백신주들, 구제역 백신주까지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요. 뭐 대한리팜도 움직이고요. 이글벳도 같이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장 제품 관련해서 스마트카 관련해서는 MDS테크라든지 유비벨록스, 그리고 이제 센서 쪽에 트루인까지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 트루인도 한 1.3%가량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은 특별하게 오늘은 또 테마도 크게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지 않고 중국 국적주들도 어찌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좀 강박권 정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핀테크나 이런 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뭐 결제 쪽을 먼저 보시면 워낙에 단계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날이나 뭐 사이버 결제 쪽으로 좀 좋고요.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는 좀 약세권인데 이니시스는 이제 폐지사 1등이기 때문에 어제 상당한 푸짐함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ER 대비로는 여전히 다른 업체보다는 좀 싸거나 PBR도 마찬가지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어제 역시 이제 그쪽 연결해서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 2% 밀립니다. 어제 보니까 뭐 트위터가 뉴욕장에서 한 7% 급락하고 웨이보라든지 뭐 관련주도 흐름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더라고요. 텐센트도 아주 강한 랠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네이버 조금 밀리고요. 다음 카카오도 1%가량 밀려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쪽은 같이 연결돼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쪽이랑 좀 연결이 되게 되면서 한 1.7% 추가 상승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쪽이 오늘 상당히 네네, 좋은 예. 시세가 나오면서 파티게임즈, 썬데이 토지가 네. 한 3에서 4%대 게임빌 컴투스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데브시스터도 괜찮아요. 네네. 지금 뭐 차별화가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쪽은 중국 쪽 진출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썬데이 같은 경우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워낙에 이제 다른 쪽보다는 밸류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일단 이익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만 넣고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쪽보다는 저렴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대부 시스터즈나 뭐 이런 파티 게임즈는 중국 모멘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컴투스 게임빌 같은 경우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이제 1조 한 7천억대까지 와 있는데 사실은 그 예전보다는 밸류 매력은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목표 단가가 워낙 좀 높게 나와 있고 게임빌도 어제 뭐 20만 원 리포트 나왔던 상황이라 어제와 유사하게 지금 뭐 이쪽은 뭐 시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라이파이 쪽 괜찮습니다. 유양 DNU, 뭐 옵티시스, 빛과전자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 뭐니 해도 테마 쪽에서는 오늘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고가 높이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가 많이 밀려요. 지금 코스피 지수 1897선으로 지금 1800선대로 밀려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수급 상황 어떤지 좀 점검해 보죠. 일단 외국어 투자가들의 매도가 지금 장 시작한 지 16분 지났는데 1,400억 원이 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쪽을 좀 매도가 나오는 건가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IT랑 전기전자하고 운송 장비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 쪽에서 아까 하이닉스 쪽 뭐 매도 물량 많았던 거 보셨는데 한 1,200억 정도 지금 전기전자로 좀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실제로 많이 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89억 정도 매도 운송 장비 나오고 있고 서비스랑 금융 쪽으로 시총 상위주 좀 그대로 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초 강세 가는 거 보고 좀 사실은 스위스 프랑이 최초 강세였었는데 그쪽 보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대로 시총 상해주 매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쪽은 한 200억 매도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보시면 IT랑 운송 장비 그대로 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양주체 모두 팔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T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반도체 최근에 좀 랠리 이어서 쪽들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 같고요. 기관 쪽도 역시 IT 쪽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팔고 있는데요. 사는 쪽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의료기기 순으로 해서 조금 소량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 쪽으로는 매도가 집중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지금 매물이 외국계 쪽에서 점차 더해지면서 지금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이 대형주 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낙폭도 현대차가 한 2.5%대, SK하이닉스가 3.4%가량 좀 밀리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지금 금액상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그 종목은 아모레지입니다. 허연님 이걸 좀 살펴보죠. 아모레지가 지금 바닥 형성 후에 계속 양봉 내고 있어요. 오늘까지 7일 연속에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주시죠. 아모레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실적이 거의 70에서 한 90% 정도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을 보시고 지금 실적 시즌 들어와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0에서 이제 달아르는 그 상황인데요. 좀 저항선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